반갑습니다. 부동산 정보 TV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서운 이야기 하지만 반드시 마주해야만 하는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시장을 볼 때 금리나 인구수 같은 지표들을 봅니다. 하지만 2025년 12월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의 운명을 결정짓는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환율 1,476원 그리고 국가채무 1,175조 원입니다. 이 두 개의 숫자가 결합하여 지금 부동산 시장에 전례 없는 괴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현상을 신축의 종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알던 서민이 청약 당첨되어 들어가는 새 아파트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왜 평범한 월급쟁이가 더 이상 서울의 신축 아파트를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자산을 지키기 위해 선택해야 할 단 하나의 탈출구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팩트 데이터로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숫자는 환율 1,476원입니다. 여러분, 환율이 오르면 단순히 해외여행 갈 때 비싸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아파트를 짓는 데 필요한 시멘트, 철근, 유연탄, 이 모든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합니다. 환율이 1,400원대 후반을 찍었다는 건 건설사 입장에서 원재료 가격이 미친 듯이 폭등했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아파트를 짓는 순수 공사비가 평당 400만 원, 5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서울 시내 정비 사업장에서 시공사가 조합에 요구하는 공사비가 평당 1,0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강남이나 여의도 같은 곳은 평당 1,200만 원을 부릅니다. 이것은 시공사가 폭리를 취하는 게 아니라 환율 때문에 원가 자체가 올라버린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을 경제 용어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즉 코스트 푸시라고 합니다. 수요가 많아서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만드는 비용이 비싸져서 가격이 강제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장면 재료인 밀가루와 양파값이 2배가 되었는데 자장면 값을 옛날 가격으로 팔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아파트도 똑같습니다. 땅값 제외하고 건물 짓는 데만 34평 기준 4억, 5억이 들어가는 시대가 된 겁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실 겁니다. 경기가 안 좋고 미분양이 나면 건설사도 가격을 내리지 않겠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팩트가 등장합니다. 바로 국가채무 1,175조 원입니다. 과거에는 시장이 어려우면 정부가 개입했습니다. 공공택지를 싸게 공급하거나 LH를 통해 저렴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량으로 찍어내서 시장 가격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국가 빚이 GDP 대비 46%를 넘었고 전체 규모가 1,175조 원에 달합니다. 정부 곳간이 비었습니다. 세금은 덜 거치고 쓸 돈은 많습니다. 즉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아파트 가격을 낮춰줄 여력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 지금 시장은 정부의 통제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철저하게 시장 논리, 원가 논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계산기를 두드려 봅니다. 이 환율에 이 인건비에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가를 낮추면 100% 적자입니다. 그럼 건설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가격을 내리는 게 아니라 아예 짓지 않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전국의 건설 현장이 멈춰 서고 인허가 물량이 급감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은 공급의 실종입니다. 지금 짓지 않으면 3년 뒤인 2028년, 2029년에는 입주할 아파트가 없습니다. 신축 아파트가 시장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희소성이 극대화됩니다. 가뭄에 콩나듯 나오는 신축 아파트는 그야말로 부유층만 살 수 있는 사치제가 되어버립니다. 평당 1억 원, 1억 5천만 원. 이런 분양가가 뉴스가 아니라 상식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제 얼어 죽어도 신축, 즉 얼죽신이라는 말은 돈 있는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나 실거주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 놓고 벼락거지가 되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장의 틈새를 봐야 합니다. 신축의 분양가가 원가 상승으로 인해 내려올 수 없는 하방 경직성을 가졌다면 그 온기는 어디로 퍼질까요? 바로 준신축입니다. 지금 시장에는 아주 재미있는
아니 기형적인 가격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입주 가능한 지은 지 5년 차, 10년 차 된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의 예상 분양가보다 훨씬 쌉니다. 심지어 아파트를 짓는 원가 수준에 거래되는 곳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서울 옆 수도권의 A급지 34평 아파트가 10억 원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똑같은 입지에 지금 땅을 파서 새 아파트를 짓으려면 환율 1,476원의 공사비와 금융비용을 합쳐서 분양가가 최소 13억 원, 14억 원이 나와야 타산이 맞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서 있는 그 10억짜리 아파트가 사실은 원가 이하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새 아파트가 비싸지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대체제를 찾습니다. 그 대체제가 바로 입지가 좋고 상품성이 살아있는 5년에서 10년 차 준신축 아파트입니다. 신축 공급이 끊기고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순간 사람들은 깨닫게 될 겁니다. 아, 지금 나와 있는 이 매물이 가장 싼 거였구나. 그때가 되면 준신축 아파트의 가격은 신축 아파트의 가격을 따라잡기 위해 무서운 속도로 올라갈 겁니다. 이것을 키맞추기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공포는 이해합니다. 환율은 오르고 빚은 많고 경제는 불안합니다. 그래서 현금을 쥐고 기다리고 싶으실 겁니다. 집값이 더 떨어지면 사야지 하고요.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율 1,476원 시대에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은 내 자산이 녹아내리는 것을 지켜보는 것과 같습니다. 짜장면 값이 5,000원에서 10,000원이 되었는데 다시 5,000원이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원가가 올랐기 때문에 가격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신축의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누구나 신축을 꿈꿀 수 있었던 시대가 끝났습니다. 이제 신축은 철저하게 비용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고가의 상품이 되었습니다. 정부도 1,175조 원의 빚더미 속에서 여러분을 위해 값싼 주택을 공급해줄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이제는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아직 시장이 공사비 폭등의 충격을 매매가에 완전히 반영하지 않았을 때 저평가된 준신축 아파트를 선점하는 것입니다. 특히 서울 접근성이 좋거나 일자리가 있는 곳의 10년 차 이내 아파트는 지금이 역사상 가장 싼 구간일 수 있습니다. 남들이 환율과 부채 공포에 떨며 현금을 쥐고 있을 때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실물 자산, 그것도 원가 경쟁력이 확실한 준신축 아파트로 자산을 옮기십시오. 환율 1,476원의 청구서는 반드시 날아옵니다. 그 청구서를 빚으로 갚을 것인지 아니면 자산 증식의 기회로 삼을 것인지는 오직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정보 TV였습니다.